안녕하세요. 이슈슈피치입니다. 오늘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도표를 보시면 청년의 고용률은 40% 전후반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경쟁이 격화되고 있죠. 대기업들은 더 이상 공채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싸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 떨어지면 다시 복구 못하게 되죠. 남자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나이가 27살, 28살 정도 됩니다. 대학 4년, 군대 18개월 마치고 나면 얼추 그 정도 나이가 되는 거죠. 거기에 만약 재수 3수까지 있으면 거의 30에 졸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애 시장에서는 여자가 갑이었지만 결혼 시장에는 더 이상 여자가 갑이 아니게 된다는 소리가 되죠. 왜냐? 경제력 있고 괜찮은 남자들 조건들은 좋고 여자들은 경제력 있고 괜찮은 조건들의 남자들을 원하니까요. 이게 결혼 시장의 핵심입니다. 결혼 시장에서 인서울 4년제 178cm 이상의 키, 대기업 종사자, 얼굴 훈남 그렇게 많을까요? 연애는 여자가 선택하지만 결혼 시장에서는 경제력 있고 괜찮은 조건의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죠. 그런 남자들 드물어요. 두 번째로 올려치기. 인터넷 돌아가는 짤인데요. 여교사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통상 교사의 경우 7급 공무원 대우를 받아요. 그런데 소수의 여교사들은 자신을 의대급으로 올려버립니다. 소수 여, 소수 여교사들 중에서 어리고 이쁘고 돈 많고 집안 좋은 사람들이 의사들 결혼한 사례가 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시키면서 자신이 의사랑 결혼해야 된다. 이게 급이 맞는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온당한 일인가요? 그거 맞지 않아요. 의사들은 대부분 의사들이랑 결혼합니다. 변호사, 판사들도 제일 많이 결혼하는 게 자신 주변의 판사, 변호사들이고요. 끼리끼리 결혼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급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등급표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대학 입학 성적에서도 의대는 넘사벽이고요. 게다가 의대 남자의 경우에 학사 6년, 군대 18개월, 2년으로 봐도 무방하죠. 인턴 1년, 레지던트 2년 정도 되겠네요. 거짓 13년에 걸쳐서 공부하는데 입학 성적도 공부하는 기간도 10년이 넘어요. 게다가 공부하는 양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왜 여교사랑 의사랑 동급이죠?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학사 4년, 로스쿨 기간 3년, 네, 변시 공부한 시간, 공부량 비교가 안 되죠. 정확히 보면 7급 공무원과 유사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사들입니다. 교사들이 주로 만나는 공무원들은 교육 행정직, 행정실장 정도죠. 자기들 세계에서 올려치기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공무원들하고 다를 바 하나 없어요. 연금 나오고 휴직 복직 가능하고 안 잘리니까 하는 것뿐이라고요. 그 외에는 어떠한 특권도 없는데 의사와 변호사랑 같은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체가 에러라고요. 세 번째, 어, 레드 페미니즘과 남자. 남자들은 웬만하면 여자들한테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사실 남자들도 괜찮은 여자 만나는 거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요. 비유 맞추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그런데 레드 페미니즘에 경도되어 한남 주인이 뭐니 비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다수 한국 남자, 대다수 한국 여자는 자기 삶이 매우 바빠요. 정치, 자기 난방비 걱정이 우선인 경우가 대다수세요. 그런데 소수의 페미니스트 세력이 준동한 것은 자기가 국회의원 하겠다는 겁니다. 여성의 권리가 역차별당한다? 실상 젊은 남자들은 그 권력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늙은 남자들이에요. 그 남자들은 역으로 20대, 30대, 40대 남자들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가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남자들은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부당한 업무 지시를 감내하고 회사를 다닙니다. 다 같은 의리인데 페미니즘 운동가들은 그런 남자들을 함난 축내 뭐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갈라치기 해서 이득을 얻는 건 페미니즘 운동가들 뿐입니다. 노동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절식남, 초식남, 건어물류가 증가하는 겁니다. 남자도 먹고 살기 힘들어. 여자도 괜찮은 남자 찾기 힘들어. 이게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남자는 여자가 부담스럽죠. 왜냐?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여자가 와도 책임져야 할 짐입니다. 연애와 결혼은 난도가 다릅니다. 벨붕이에요. 일단 부모가 둘이 늘고 가족의 범위가 확산됩니다. 보기 싫어도 명절날은 얼굴 봐야 합니다. 돈도 더 많이 들어가요.
둘이 벌어서 잘 모아야 출산도 하고 노후 대입도 해야 되죠. 그런데 애를 낳으면 한 사람은 실직이 되고 가게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걸 볼 남자나 여자나 둘 다 저렇게 살 거면 결혼 안 할래? 비혼녀가 되는 거예요. 개인의 의식 변화와 제도 변화가 두 개 다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문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고 나는 나다 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야 그건 내 삶에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올려치기, 내려치기 밖에 되지 않아요. 나의 생산성의 증가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급 따지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도 나에게 따라옵니다. 반대로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상대방도 나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제도적 측면에서도 굉장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결혼해야 애를 낳을 거 아닙니까? 출산 장려금 1억씩 준다고 해봐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타겟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0.7명, 0.8명입니다. 한 명 이상 출산 장려금 1억씩 주는 것도 괜찮은 해결책입니다. 또한 대학 무상교육도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해줘도 출산율은 오릅니다. 먹고 살만 하면 동물은 애를 낳습니다. 사람 역시 동물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도 먹고 살만 해야 아이를 낳습니다. 청년들은 자기 생존이 급한데 결혼하겠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수 스피치였습니다.